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차세대 무기 컨셉 보면, 이야, 정말 뭐, 기가 막히다. 완전 SF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활동 중인 오스프리, 이것만 해도 굉장히 첨단이죠. 그런데 벌써 그 오스프리 후속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어떤 성능으로 나올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무기들, 항공모함, 군함, 전투기, 이런 사진들의 스파이샷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다닌다. 그런데 자신들이 잘못 만들고 있으니 그게 지금 노출되니 시쳇말로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반간첩법 더 강화해서 국가안전부에서 그거 올리면 우리 이렇게 처벌하겠다 라고 밝혔는데, 와, 중국 밀리터리 마니아들 큰일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처벌하는지 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1인칭 자폭 드론 명중률 향상을 위해 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T-62 계열 전차를 자주포로 전환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보병 돌격용 화력 지원 임무에 투입하고 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1인칭 자폭 드론, 이른바 FPV 드론 운용 교육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별도의 훈련장까지 만들어 놓고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훈련을 진행 중인데, 황당해 보이지만 실전에서의 교훈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확대에 대비해 미국에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 추가 구매 의사를 전달했다가 거부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 직접 요청했고, 갈란트 국방장관도 오스틴 장관에게 아파치를 추가로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두 차례 모두 면전에서 거부당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군수산업을 전시체제로 가동 중인 러시아가 12월 27일 수호이 57 전투기 2차 양산 물량 최종 호기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러시아 공군 수호이 57 보유 수량은 20여 대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러시아는 내년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려 연말까지 30대 이상의 수호이 57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인도가 향후 10년간 중대형 전투함 도입을 크게 확대해 오는 2035년까지 175척의 수송함 전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입 중인 비사카파트남급 방공 구축함 또는 개량형 추가 건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항공모함 3척을 포함한 175척 수상 함대가 갖춰지면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신형 전차의 안정적인 공급과 북한제 115mm 탄약의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며 전선에 대량 배치됐던 T-62 계열 전차를 자주포 또는 돌격포 용도로 전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명중률은 낮아도 최대 6km까지 화력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스톰제트 보병 돌격 부대의 화력 지원 자산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영상, 사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다 자폭 드론이 그냥 돌격해서 파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동영상 보시면 이 그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물 이게 이제 이런 전차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그물에 이제 꼬리는 지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전차나 장갑차를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까만 점이 있습니다. 저 까만 점이 이제 아주 취약점 정확하게 명중했다라는 그 곳인데, 저기를 이제 계속 하다가 결국 또 명중을 해요. 자, 보시다시피 상용 드론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떨어지는 드론 보면 상용 드론인데, 우리 한국 육군 보면 드론봇 전투단 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드론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하고 하는 쇼하고 전 육군의 드론봇 전투단 몇 명 이거 가지고 우리도 드론 전투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 전 육군에 한 개 몇 명 이 정도 있어서 될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보병 소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개 분대는 전부 드론을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이제 드론이 보편화됐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육군이 원하는 드론봇 전투단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밀스펙 적용된, 그래서 수십 년 사용해야 돼. 웃기는 소리죠. 자고 나면 새 모델 나오는데 무슨 수십 년입니까? 이제 이 드론은 소형으로 완전히 소모품. 그래서
이 전투 식량보다 더 빠르게 소진되어야 할 소모품으로 보고 이제는 뭐 밀스펙이다 뭐다 다 필요 없이 상용품으로 마구마구 구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방산업체하고 결탁해서 드럼버 전투단에다 만들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100만 원이면 살 거를 1000만 원, 1억 이렇게 주고 사고 자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30년 운영해야 돼. 이따위 소리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병 소대에서 이런 훈련 해야 됩니다. 100만 원짜리 드론 사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게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나라가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도 해야 되죠. 자, 다음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전투뿐만 아니라 서한지구 그리고 북부 지역의 헤즈볼라 그리고 이라크에서 넘어온 카타이브 헤즈볼라 등과의 전투 등으로 지금 확전에 들어가죠. 그러니 자 이거 아파치 지금 이스라엘이 48대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48대가 항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동률이라는 게 있으니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아파치 좀 더 사자. 또 이스라엘 국방장관 갈란트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아파치 좀 사자 했는데 둘 다 면전에서 NO 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기전 가면 좀 힘들 텐데 큰일 났습니다. 자, 수호이 57 기체를 지금 인수해서 이제 비행연대급 물량 확보했다라고 선전했어요. 수호이 57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형 스텔스 전투기인데 스텔스 능력은 뭐 라팔보다 약간 작은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스텔스 아닌 스텔스 전투기죠. 어쨌든 가동률이 생산률이 뚝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이제 제재가 느슨해지며 또 중국이 아주 강력하게 지원해주고 함으로써 부품 수급이 되고 하면서 이제 비행기가 생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행연대급 물량을 확보했다. 러시아의 비행연대는 24대예요. 한국으로 치면 한 개 대대급이죠. 그래서 이 비행연대 두세 개 모아서 한 개 비행사단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냥 비행단급. 자, 그런데 그래서 연대급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한 편제 더 작게 봐야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행연대급 확보했다고 하니까 한 24대 확보한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한 30여대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는데 자, 뭐 러시아가 지금 다시 제재가 느슨해지면서 이렇게 군사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인도 해군이 지금 뭐 완전히 열받아 있죠. 이란에서 후티에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와서 인도 선원이 많이 타고 있는 이 상선들을 공격하고 파괴되고 이러고 있으니 더 열받았죠. 그리고 파키스탄하고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사이고 중국과도 지금 사실은 뭐 전투 전쟁 했죠. 그리고 지금 인도양을 두고 인도양은 내 바다야 라고 하고 지키는데 중국은 무슨 소리 하고 인도양으로 진출하고 있죠. 그래서 중대형 구축함 더 만들어서 향후 175척 규모의 수상함대를 만들 거야 라고 선언했는데 그래서 뭐 조금 더 행보가 좀 수상스럽긴 하지만 인도가 그래도 중국을 억제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제 콜카타급 방공 구축함이죠. 7,000톤 좀 넘는 거. 자, 러시아가 T-62 전차를 이렇게 건물 안에다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포신만 밖으로 딱 내밀고 있는데 야, 이게 줄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자폭 드론으로부터 완벽하게 방어가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T-62 전차는 115mm 활강포죠. 활강포는 포구 속도는 빠르지만 멀리 날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어쩌면 이 T-55, T-54의 100mm 강선포보다 더 적게 날아가죠. 100mm 강선포는 그래도 한 10km 정도는 곡사사계에서 날아간다. 근데 여기 활강포는 한 6km 정도. 그래도 여기다가 고폭탄 집어넣고 스톰제트 돌격할 때 뒤에서 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사표나 이런 거 없으니까 정확하게 명중 안 해도 대충 뭐 그냥 대충 눈으로 그냥 곡사사게 해주는 거죠. 그것만 해도 우리 편 안 때리니까 적에게는, 즉 우크라이나군에게는 상당히 부담되죠. 왜? 저게 눈먼 포탄이 날아와서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스톰제트 돌격의 화력 지원용으로 쓴다. 그 이유는 뭐냐? 북한에서 포탄이 대량 들어오니 이제는 뭐 마구마구 쏴도 될 정도로 마구마구 들어오니 한다라는 건데 정말 우크라이나 전쟁의 큰 물줄기를 바꾼 이 계기는 바로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로 들어가게 된 계기. 푸틴과 김정은이가 정상회담을 한 계기. 그게 분수령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북한
이런 영향을 미쳐버렸습니다. 자, 중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현재 미 해병대와 공군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 중인 V-22 오스프리 틸트로터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한 4세대 수직 이착륙 수송기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프리도 기존 회전익 항공기와 비교해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4세대 수직 이착륙 수송기는 그야말로 괴물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가 현재 주력 수직 이착륙 수송기로 운영되고 있는 V-22 오스프리 기종을 대체하기 위한 4세대 고속 수직 이착륙 항공기 설계를 위해 미국 내 주요 업체들과 협력 작업에 착수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2월 28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군은 전통적으로 정규 활주로가 확보되지 않은 전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라며 현재 다르파 주도로 속도 및 활주로 부려 기술, 약칭 스프린트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 벨 텍스트론, 오로라 프라이트 사이언스, 피아세키 항공 등이 참여 중인 이번 사업에서 다르파는 2027년 봄까지 시제기를 만들어 첫 비행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르파의 요구사항은 오스프리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다르파는 현재 시속 약 500km 수준인 오스프리보다 훨씬 더 빠른 시속 740에서 830km의 속도 성능, 오스프리보다 안정적인 호버링 능력과 비행 방식 전환 과정에서 동력 상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업에는 유인 비행은 물론 자율 비행 기술을 적용한 무인 운용도 가능해야 한다는 옵션도 걸려 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이 실현되면 마치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고속 수직 이착륙 수송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업체는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개념들을 완성하고 시제기 제작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미국군과 해병대의 플라 사업의 V280 벨러보다 더 엄청난 성능으로 등장할 오스프리 후계 기종,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언제쯤 전력화될지 기대됩니다. 네, 이건 다르파가 우리 이런 컨셉으로 갈 거야 하고 내놓은 CG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선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리프트 팬이 있어요. 제트 엔진으로 뜨고 비행한다. 엄청나게 비싸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컨셉을 한다. 그래서 지금 오스프리보다 더 빠르고 또 이 방향 전환, 원래는 이제 이 호버링 하고 있을 때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제껴서 정면으로 이제 날아가는 게 오스프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낄 때, 이렇게 할 때 이 동력 손실, 또 불안감 이런 거를 더 빠르게 제거하고 등등, 또 호버링도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등등 이제 이런 게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래서 벨 텍스트론이 이런 식의 컨셉을 내놨어요. 그리고 벨 텍스트론이 이 플라 사업할 때 오스프리 우리 이런 식으로 대체해 줄게 하면서 뜰 때는 프로펠러로 뜨고, 그리고 비행할 때는 프로펠러를 접어서 스텔스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제트 엔진으로 해서 더 빠르게 비행하고, 이런 거 이제 이미 내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정말 미국은 특수작전을 전 세계에서 하다 보니 이렇게 특수작전 부대들을 빠르게 실어갔다가 은밀하게 실어갔다가 또 은밀하게 퇴출하는 이 비행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계속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괴물급의 이런 고속 수직 이착륙 비행기, 특수전 비행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정말 빡쳐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여행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상하이 일대에서 중국의 신형 무기체계 스파이샷이 연이어 촬영되면서 중국 당국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불법 촬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장비나 훈련을 촬영하는 행위는 중국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며, 중국 정부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이러한 촬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국가안전부가 12월 28일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의 공식 승인 없이 민감한 군사장비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중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당국은 이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부는 최근 상하이 상공을 지나는 여객기에서 촬영된
푸젠 항공모함의 사출 실험 사진과 영상 유포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는 적대적인 외국 군대 중국의 군사과학기술 발전과 무기체계 성능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국은 일부 중국인들이 군사 애호가를 자처하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 역시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할 것이라며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중국이 정보기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최근 반간첩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지고 있는 스파이샷 논란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조선소에서 신형 054B 호위함과 신형 초계함이 촬영돼 온라인에 유출된 것은 물론 상하이 인근 해역에 배치된 최신형 039C형 잠수함까지 촬영돼 유포되면서 중국 당국은 대대적인 검열과 단속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군 군사장비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반간첩법이 중국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중국을 여행 중이거나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항공모함. 근데 상하이 공항으로 착륙할 때 이 조선소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 항공모함 푸젠의 사진이 자주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이 열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륙하다가 저기 항공모함 보이네 하고 사진 찍었는데 뭐야 여기 이런 게 있네? J-35 모급이 있네? 벌써 지금 뭐 운용 테스트 들어간 건가? 이런 사진, 또 사출하는 이렇게 퐁당 빠지는 사진, 이런 거 지금 다 항공기에서 찍은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선양에 이제 선양항공 그 집단공사가 있죠. 여기에서 J-35 만들고 있죠. 이 J-35 시험 비행하는 사진이 또 찍혔어요. 아니 하늘 날아다니까 찍었죠. 그거 이제 이 군사 마니아들은 내가 이런 거 찍었어요 님들아 하면서 이제 막 올립니다. 그러면서 또 요즘은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완전 국뽕에 도취돼가지고 야 우리 위대한 대중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구마구 하면서 내가 이런 거 봤어. 야 이거 말이야 미국 니들 끝났어. 이렇게 올립니다. 자 그것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야 어찌됐든 즉 니들이 국뽕에 심취해서 우리 중국을 자랑하듯이 올렸거나 말거나 간에 결과적으로 그건 국익에 위배되는 행위야. 그래서 1년 이상의 징역. 뭐 우리 한국 법은 보면 뭐 최대 1년 뭐 징역 이러는데 여기는 1년부터 스타트다 이겁니다. 문제는 외국인에게도 이게 적용된다. 그래서 외국인들 특히 뭐 상하이 공항 착륙하다 항공모함 보이네 착륙해서 촬영해서 그걸 인터넷에 올리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미리 알려드리며 앞으로 이 중국 관련한 사진이 좀 일시적으로는 적게 나오겠다라는 걱정도 저는 매일 이렇게 뉴스를 알려드리는데 특히나 이 까보중, 이 까보니까 중국제네 하는 이 까보중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사진들이 당분간 좀 줄어들겠다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도 보니까 이거 자꾸 올리면 쪽팔린다라는 거 아는 거죠.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